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의사 조요셉입니다. 환자분 성함이랑 등록번호 확인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조요셉님 맞습니까? 네, 지금부터 태아의 태세 태위를 확인한 다음에 도플러로 태아의 심장 소리를 확인하고 골반 내진을 통해서 현재 분만의 진행 상태를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주수와 체중은 어떻게 되시나요? 진찰 전에 혈압 측정 해보셨습니까? 두통이나 시야 변화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질출혈이나 양수로 의심되는 액체 유출이 있었나요? 지금 열이 나거나 태아의 태동 변화는 없었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침대에 누워주셔서 편안하게 계시면 제가 배를 진찰을 통해서 태아의 위치를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으로 배를 좀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쪽 손을 위에 올려서 아래쪽에 머리나 팔의 위치를 좀 확인해 보고요. 산모 쪽의 위치로 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전반적으로 한 번 더 만져서 위치를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도플러를 통해서 태아의 심장 소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손목에 대서 정상 작동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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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네, 소리는 잘 들리는 것을 확인하였고요. 이제 산모님 배에 대겠습니다. 좀 차갑습니다.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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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1 2 3 4 5 6 7 8 9 10. 네, 10초 동안 얼마였기 때문에 얼마로 1분 동안 심박수가 계산되었습니다. 3번님 배를 좀 닦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골반 내진을 통해서 태아의 분만 진행 상태를 좀 보도록 할 텐데요. 다리를 M자로 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손가락을 안에 넣어서 확인하겠습니다. 안 보이셔서 많이 불안하시겠지만 제가 모든 과정을 다 입으로 설명드릴 거고요. 혹시 중간에 불편하시거나 아프시면은 얘기해 주시면 제가 조치를 좀 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독을 좀 하겠습니다. 차갑습니다. 바깥쪽에 한번, 반대쪽도 한번. 손가락으로 좀 벌리겠습니다. 안쪽에 한번, 반대쪽도 한번. 요도도 한번 꾹. 네, 소독은 다 마쳤고요. 지금부터 손에 젤을 짜서 골반 안쪽에 넣어서 내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으시고요. 숨 깊게 들이십시고, 자, 들어갑니다. 힘 빼시고, 네, 잘하셨어요. 네, 태아의 머리가 잘 만져지네요. 네, 빼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네, 다시 옷 갈아입으시고 내려오시면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질 부분 조금 닦아드릴게요. 휴지 마저 드릴 테니까 또 필요하신 부분 닦고 내려오시면 됩니다. 결과 설명드리겠습니다. 딜라테이션, 이페이스먼트, 포지션은 어떻고, 태아의 위치 어떻고, 불편하진 않으셨나요? 네, 그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꿀팁! 우선 꿀팁을 알려드리자면은 분만 진행 단계뿐만 아니라 모든 수기가 마찬가지인데 앞에 장황한 입스키가 있을 때는 정말 정확하고 빠르게 외워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것 때문에 버벅거리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빨리 외워주시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심음소리 듣는 기계인데요. 이것을 처음에 젤을 여기서 짜서 본인 알터리에 해서 심박소리를 좀 몇 초 정도 들어줘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짜서 이제 환자의 배에 대는데, 포인트가 보시면은 보통 배에 여기 좀 아랫부분 쪽에 소리가 많이 들리거든요.
아이 심장 위치하는 쪽이니까. 그래서 이상한 데 대지 마시고 이쪽 아랫부위 이쪽이나 이쪽 아랫부위 위주로 좀 찾아보시고요. 아랫부위에 좀 대충 찾아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되다 보면은 소리가 언제가 쿵쿵 쿵쿵쿵쿵 이렇게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멈춰서 10초 정도 세서 대충 숫자를 얘기해줘요. 10초에 몇 번 뛰었기 때문에 1분 심박수는 몇 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닦아줄 때는 내 손목 먼저 닦지 말고 환자 휴지 줘서 환자 배 먼저 닦아주고 그 다음 내 손목 닦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독하는 방법은 이제 외음부 차갑습니다 하고 한 번 더 외음부 바깥쪽 차갑습니다 하고 엄지검지 벌려서 장갑 물론 낀 상태겠죠. 벌려서 한 번 더 닦아주고 여기서 조금 더 한다면 시간 괜찮다면 요도 한번 꾹 눌러서 빼주고 이 정도만 해줘도 이거는 그렇게 소독이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고요. 오늘의 가장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모형을 외우는 게 중요한데 이거는 누가 봐도 알겠죠? 손가락 넣자마자 이건 뭐 손가락 하나밖에 안 들어가네, 뭐 두 개밖에 안 들어가네. 그럼 이건 바로 1번 모형인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번 모형. 2번 모형도 이 정도 사이즈면은 손가락 3개 정도니까 누가 봐도 여기 테두리가 있는 거 보면은 알아요. 그래서 1번 모형을 비교해 봤을 때 작은 테두리, 큰 테두리 이렇게 비교해 보면 1, 2번은 금방 알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3, 4번을 어떻게 비교하냐예요. 3, 4번은 언뜻 보기에 별로 차이가 없죠. 뭐가 3번이고 4번인지. 그런데 학생 입장에서 자세히 만져보면은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3번 모형은 여기가 높낮이가 달라요. 그래서 만졌을 때 높낮이가 다르네. 여기 낮고 여기 높고 높낮이가 달라요. 만졌을 때 이걸 알 수 있고 4번 모형은 높낮이가 똑같죠. 거의 이제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4번 모형은. 그리고 더 큰 차이점은 바로 여기 테두리예요. 테두리. 보이시나요? 이 테두리를 만져야 돼요. 이 테두리가 만져지면은 3번 모형인데 4번 모형은 이 테두리가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래서 정말 정말 급할 때는 쑥 넣어가지고 이 테두리를 만지는 거예요. 테두리가 느껴진다, 안 느껴진다. 이 두 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1번, 2번은 구분하기 쉬우니까 요거는 논외로 치고 3, 4번을 구분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여기 3번은 여기 굴곡이 높낮이 차이가 있는데 4번은 여기 차이가 없고 3번은 여기 테두리가 만져지는데 4번은 여기 테두리가 안 만져진다. 그래서 처음에 넣자마자 쑥 넣어서 여기 테두리를 만져가지고 테두리 있다? 그럼 바로 그냥 빼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소견은 어쨌든 외워야 돼요. 이거는 이제 국시원에서 공개한 모델이기 때문에 딜라테이션이 몇 센치고 뭐 이페이스먼트가 얼마고 스테이션이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3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되니까요. 네, 또 하나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연습하실 때 이런 비닐 장갑이나 고무 장갑 라텍스 이용해서 이렇게 씌워서 연습하세요. 그래서 만졌을 때 시간 괜찮으면 이걸 또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양막이 터졌는지 안 터졌는지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약에 뭔가 비닐이라던가 고무 같은 게 씌워져 있는 느낌이 나면은 이건 양막이 안 터진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많이 실수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꼭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근데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알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내 손에도 내 손도 이렇게 장갑을 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진짜 애매해져요. 한참 만져보고 좀 꼬집어보고 뭔가 올라오는 게 있나 만져지는 게 있나 내가 평소에 만지던 거랑 좀 다른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양막이 있는 거랑 양막이 없는 거를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조금 이렇게 고무 재질 느낌이 나는데 여기는 약간 비닐 느낌이 나고 또 비벼봤을 때 소리도 좀 다르고 조금 당겨봤을 때 약간 뭔가 집히는 게 있고 얘는 집히는 게 없고 이런 느낌을 연습을 많이 해서 친구들이랑 같이 번갈아 가면서 모형 바꿔가면서 양막도 있다가 없다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연습하시면은 큰 도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거 4개별로 특징 다 외우고 특히 이 3, 4번을 구분하자. 3, 4번 구분하는 거랑 양막 있고 없고의 차이를 구분하는 연습을 하자.
네, 안녕하세요. 빠진 꿀팁을 하나 이제 드리자면은 많이 실수하는 게 바로 이 젤을 구분하는 거예요. PK 실습 때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제 교수님께서 초음파 보실 때 이 파란 색깔 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음 듬는 용이에요. 그래서 알터리에 바로 짜서 해도 되지만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여기다가 기계에다가 그냥 짜서 여기에 대고 또 기계에 한 번 더 짜서 이제 산모 배에 대고 이렇게 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보라 색깔이든지 이 튜브 안에 들어있는 거, 이런 튜브 안에 들어있는 게 손가락에 짜서 이제 내진용 젤이니까 요걸로 이용해서 내진을 해주시고, 많이 헷갈려요. 시험장에서도 당황하면은 이거를 교체해서 반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 주의해 주시고, 제 친구들도 그래서 이거 실수 많이 해가지고 점수가 좀 깎였는데 그래도 통과하는데 전혀 지장은 없었던 것 같아요. 다들 다 잘 통과했고 이 정도 실수는 괜찮나 봐요. 하지만 이제 실수가 한 가지였으면 통과하겠지만 여러 가지가 겹치는 경우에는 페일이 뜰 수가 있기 때문에 작은 실수 하나라도 조심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제가 실수해가지고 오늘 한 번 더 왔습니다.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 전에 모닝 오스키 하고 가네요. 여러분들 많이 코로나 때문에 쉬고 계신가요? 오스키라도 공부하시지요. 화이팅! 하나 꿀팁은 이렇게 이제 레오폴드를 할 수 있는 배가 따로 있으면은 여기다 레오폴드를 하면 되는데, 굳이 레오포드 하라는 말이 없거나 이제 내진용 레오포드 할 수 있는 배가 따로 없는 경우에는 여기 모양에다가 그냥 바로 하시면 됩니다. 바로. 그래서 아마 좀 논란이 저희들도 많이 있었어요. 레오포드를 꼭 해야 되냐? 레오포드를 하란 말도 없고 하지 말라는 말도 없고 아무 말도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레오폴드 하는 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잠깐 이제 배에 손만 대는 거라서 레오폴드를 모형이 있든지 없든지, 특히 이제 하이브리드 치시는 분들은 분만 진행 단계라던가 이제 환자 대하는 게 CPEX가 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레오폴드는 연습해 두시는 게 제일 좋고요. 다른 이제 술기 영상들 보니까 뭐 줄자로 재서 이제 배 길이 재고 하는 것도 있는데 국시장에서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연습하시는 거는 뭐 그게 괜찮다고 생각됩니다.